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실TV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유튜브 영상 중에 강철환 대표님이 이제 얘기하는 걸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듣는 것 중에 이제 북한 얘기가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은근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요즘에 보면은 이제 김정은이 참말로 진짜 위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정은에게 애민 사상이 있나 싶더라고요. 정말로 저 사람은, 김정은이라는 놈은 자기 자신과 자기 패밀리와 그리고 자기 측근들, 이것만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노예로 살게 하고 싶은 거죠. 2천만 3천만 동포들을.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말이 될까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이슬람도 아니고 종교도 아닌 놈이 종교 이슈를 해서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 국민들 자체가 워낙 이제 약간 반항하는 게 좀, 반항심 같은 게 좀 있잖아요. 나라가 그렇게 돼야지만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워낙 그런 자아 비판도 하고, 또 이제 감시를 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거에는 엄청나게 치열하게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슬람 그런 무하메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알라신 뭐 이런 거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이.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인력을 갔었는데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참, 이제 그때 이제 학교로 갔어요. 어떤 초등학교 이제 가서 이제 걸상 같은 거 좀 빼고 학교 리모델링 공사였죠. 근데 이제 저와 아는 분과 함께 저는 이제 인력에 투입이 되고, 남자 저희 한국 사람 3명과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알라신 모시는 그쪽, 이슬람 쪽 그런 친구 한 명 오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4명이서 이제 하는데, 뭐 때려 부시고 하는 거 이제 뭐 까고 이제 한 다음에 저희 날르는 거였죠. 저희는 이제 정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갑자기 이불을 피면서 바깥에 학교 앞에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더라고요. 일하다 말고요. 뭐 1시쯤이 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처음 봤죠. 뉴스에서 보던 그런 모습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종교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일하시는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데 뭐 물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잠깐 기도하고 말 줄 알았죠. 근데 이제 너무 오래되는 거예요. 이게 한 15분 정도를 해먹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친구도 저희보다 일자리가 더 궁한 친구들인데, 물론 종교 중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한 10분이 넘어가니까 잠깐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자기 안방에서 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그런 거죠. 좀 힘드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은근히 이 친구들도 요령을 피우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력을 나가다 보면은 요즘 인력판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막상 한 50대 50이에요. 이제 보면은 보통 잡부죠. 잡부. 기공이 아닌 그냥 조공이에요, 조공. 조공 60%, 한 70% 되고, 나머지 외국인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외국인 친구들도 직장을 이렇게 어디 정규직으로 해서 못 가니까, 그냥 인력판, 소위 노가다판에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보면은, 노가다판에 오는 그런 외국인 친구들 보면 몸이 좋아요. 등치 좋고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힘 잘 쓰고요. 그런 친구들이 오는데, 그 친구들도 그냥 일 못 가면 그냥 하루 그냥 몸을 때우는 거예요. 일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막상 이제 일을 구했다 싶은 친구들이 왔는데도 그 친구들도 요령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들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뭘 들다 치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얘네들도 아는 거죠. 노가다판에서 돈만 원 더 주면 더 일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도 알고 이 시스템 자체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갖고 노는 거예요. 한국 사람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좀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 어숙하면은 오히려 얘네들이 시키는 판국이 벌어지더라고요. 시키면서 슬슬 눈치 봐가면서 일을 슬슬 하고 이런 식으로 또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애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판국이 좀 흘러가고 있어요. 이 인력에서도요. 저도 좀 황당했거든요. 먼저 제가 오늘 이 얘기 먼저 할게요. 그냥 먼저 제가 이제 연락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뭐 인력에서 보면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력 시장으로 다시 얘기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저도 좀 황당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 또 그런 친구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는 진짜 약간,
이슬람 쪽 친구랑 한번 처음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드는 거 있어갖고 제가 한국 사람이 이렇게 같이 인부니까 얘들도 아는 거예요. 너랑 나랑 같은 인부, 야, 저기 신분이다. 너도 돈 받고 일하러 왔고 나도 일하러 왔다 이렇게 싶어갖고 되게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대1로 하다 보니까 얘네들도 우리 같은 인부들을 한국 사람에서도 존중해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같이 눈치 보고 오히려 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난 그게 좀 황당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무슨 선민사상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뭐 백인들 보고 백인들한테 약간 기가 죽고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시아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약간 더 뭐 무시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은근히 이제 얘네들도 그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도 그냥 그 일을 시키시는, 그분들의 눈치만 보지 같이 일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약간 뭐 형님들 계시거나 나이 드신 분이 있더라도 오히려 지시하려고 그러고 또 담배 피우고 가서 또 이렇게 쉬려고 그러지 오히려 더 안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 한번 겪어본 적이 있으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제가 또 한 번은 이제 같은 사무실에 나간 케이스예요. 겨울에 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토목공사를 했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뭐 발전소 연구소 같은 걸 짓는 그런 회사였는데, 거기 이제 기초 터파긴 해놓았으니까 이제 물이 좀 고인 거죠. 근데 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게 또 다음날 영하 뭐 20도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꽁꽁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얼음을 깨는 작업이었거든요. 얼음을 깨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가래 갖다가 이렇게 다 밀어가지고 그걸 제거하는 작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등치 좋은 그런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 이런 쪽에 애들이었어요. 약간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애들이 많잖아요. 타지키스탄 뭐 이런 스카트 뭐 스탄 애들, 그런 애들도 한국에 와서 이제 노가다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친구들도 이제 일 잘하고 생겨갖고 왔지만은 막상 가니까 진짜 짬밥이 많이 이렇게 노가다판에서 많이 굴러먹던 친구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 사람한테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오히려 그냥 저 어리숙하거나 많이 안 해본 형님들한테 오히려 시켜먹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장갑 안 주냐?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형 하지 마.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단은 우리처럼 일을 잡으려면 되게 감사하게 가잖아요. 근데 막상 가서 현장에서는 농땡이를 피우는 거예요. 농땡이를 피우고 어떻게든 돈 더 받고 편하게 일하고 가겠다. 이런 마인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진짜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이제 뭐 어떤 나라든 다르겠지만 돈이 더 궁해서 왔을 텐데 타지에서 쟤네들이 저렇게 그 농땡이 피우는 모습 배워가지고 저거 해서 과연 돈 벌어 갈 수 있을까? 물론 우리도 잘못입니다. 우리 자체 뭐 조공 형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든 현장 가서 편하게 일하고 싶을 거예요. 대신 돈은 더 많이 받고 싶고, 진짜 저희도 그렇잖아요. 힘들게 일하면 돈 많은 더 받고 싶고 막 이런 게 좀 있거든요. 또 올려달라. 알거든요. 그거 시키는 사람도. 이거 진짜 그걸 뭐 곰빵 같은 그런 뭐 양중 같은 일이 되면은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6만 원짜리인데 2만 원 더 받는 그게 있습니다. 또 올려치기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면은 안 한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외국인 애들까지 전염이 됐어요. 외국인 애들이라고 해서 그냥 시킨 대로 다 안 합니다. 왜냐면 걔들도 자신들 알아요. 그게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은 이게 다음날 영향을 줄 수 있는 일거리다. 그래서 슬슬 눈치 보면서 이제 일을 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중 같은 거가 그다음에 양중이라든가 봄빵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다음날 일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차력이 아무리 좋다더라도. 그러니까 그 조절하는 거죠. 그런 거를 한국인 사람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판까지 벌어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어쨌든 뭐 단가가 어쨌든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뭐 우리 어플로 일자리를 잡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저도 한 50%는 이제 뭐 일가자라든가 가다 같은 걸로 가고 50%는 이제 사무실로 가는데, 사무실도 처음에는 신중하게 한 군데만 썼어요. 근데 이제 안 그렇다. 저 사무실에서도 사람 봐가면서 자기한테 그런 거 뇌물 좀 바치고 이런 사람들 좋아하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한 2군데 업체를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편하거든요. 왜냐면 한 사람만 주거랑창 하면 솔직히 그 사람도 부담스러울 거고 일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인력이라는 게 겨울에 일이 없어져요. 많이 없어지고 여름에 한참 좀 이렇게 비 안 올 때 해서 벌고, 겨울에는 좀 슬슬 또 추울 때 하려니까 너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겨울에는 좀 쉬어야겠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봄 가을에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겨울에는 좀 농사 짓듯이 쉬듯이 이렇게 노가다도 마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사라는 게 이게 그 노가다라는 게 이제 겨울에 일이 당연히 없지 않습니까? 일도 힘들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양생 그 굳는 구간이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겨울에 되면은.
예, 여름에 이렇게 햇빛 좋고 이럴 때 그게 잘 굳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겨울에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대 HDC가 그렇게 무너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벌어지니까 겨울에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예, 비 올 때도 없는 거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지금은 보니까 한국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 보니까 이제 외국인 친구들도 이렇게 농땡이 피우면서 하고, 이제 이 분야에도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요. 또 힘 잘 쓰는 거 알기 때문에 외국인, 선호하는 그런 소장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외국인 친구 불러달라.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다 이제,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제 일자리를 이제 외국인 친구들과 경쟁해야 되는 게, 그냥 일반 공장에서, 뭐 생산직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일반 지금 현재 그 노가다판에서도 이게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현장에 한 뭐 20명 같은 데 가잖아요. 모인다 치면은 또 규모가 있는데 한 50명 하는데 어쩐데 이렇게 그 앞에서 웨이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웨이팅 같은 거 하는 거 서 있는 거 보면은 한 40대, 60대, 40 정도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요즘도 아시다시피 그냥 뭐 20대, 30대 그런 파키스탄 뭐 이런 스탄 애들을 쓰려고 그러지 지금 50대, 60대 되는 그런 형님들 쓰겠습니까? 조공으로 가는 형님들을요? 아니 50대 60대 되는 기공 형님이 계시면 그 형님들 쓰겠죠. 근데 50대 60 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20, 30대 그런 파키스탄 이런 애들 쓰지 힘 잘 쓰고 어쨌든 말귀 잘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래 인력판에서 지금 많이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온다 치면은 오히려 걔네들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몰끄러미 앞으로 쳐다보지 거기서 그런 애들 내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선호하는 경우도 현장에서 선호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걔들한테 일자리 뺏기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형님들도 계시거든요. 예. 이게 지금 노가다판의 현실인 것 같아요. 노가다판만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웬만한 제조업체는 이제 그런 많이 넘어갔고요. 그런 외국인 친구도 한대요. 저는 심지어 어떤 슬링벨트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알고 보니까 저도 여러 군데 일을 많이 해봤는데 어떤 슬링바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타워 크레인 아시죠? 타워 크레인에서 보면은 어떤 무거운 물건을 이제 고층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슬링바라는 게 있거든요. 예, 벨트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걸어가지고 타워 크레인을 올려가지고 자재를 이제 고층으로 올리고 하는 그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슬링바만 들어도 이제 아시는데 제가 어느 정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냥 그런 바가 있는데 그게 또 뭐 오래되고 하다 보면 또 녹슬고 하다 보면 그게 끊어져가지고 떨어져서 추락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폐기 처분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그런 거를 만든 회사였는데 용인시 원산면에 있었어요. 제가 상호명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며칠 근무했던 회사라서. 그런 회사도 갔는데 저는 이제 계속 했던 일이 이제 물류 쪽이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한 매출액 한 70억 정도 하는 회사예요. 한 구성원은 사무실 한 5명 정도, 또 가족 회사더라고요. 뭐 이제 사무실 격리가 다 여자인데 이제 다 자기 딸들이 하고 이런 사이가 대표이사 뭐 이런 건데 그리고 이제 외국인 애들 현장에는 대부분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류 출고 파트 쪽에 이제 남자애들 쓰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저랑 이제 어떤 뭐 한국 사람 형님이 한번 하게 됐었죠. 한 10년 전에 일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출고니까 어느 정도 약간 외국인도 잘하지만 이제 한국 사람이 약간 좀 믿음하니까 쓰는 것 같은데 뭐 지게차로 하지 않고 이제 몸으로 다 떼우는 거였죠. 이제 드는 거. 그 정도 이제 지게차로 할 물량은 아니다 보니까 하는데 거기서도 한 대부분 애들이니까 스리랑카 이런 애들이 다 잡고 있어요. 거기 공장장 애들을 스리랑카에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니까 이제 그런 애들한테 이제 지시를 받고 이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10년 전에부터 느꼈죠. 그리고 그 기업체 업체 사람도 약간 야간 게 현재 이미 그걸 알고 쓰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한테 그거를 준 거죠. 생산을 한국 애들, 공장장 같은 사람들을 한국 애들 주지 않고 일 잘하는 그런 외국인 애들 줘가지고 외국인 애들이 그런 생산 파트를 다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도 그런 거죠. 이거를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한테 지시를 받았거든요. 솔직히 저 자존감 느끼죠. 내가 우중 못났으면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 친구들의 뭐 지시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좋게 저 같은 성격이 좀 나쁘지 않으니까 받을 수 있다. 그런 친구들한테. 그리고 이제 느낀 건 그거죠. 이제 많이 변화가 됐구나. 이게 진짜로 이제 많이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넘어왔구나. 이 생산 쪽에서 한국인들이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오너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인건비도 싸고 요 정도 이제 좀 그런 맑게 알아듣는 외국인 애들로 생겨 낫겠다 싶어가지고 딱 그렇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많이 아껴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좀 이런 게 뭐냐면은 일단 그 스리랑카 친구가 자기 지인들을 이제 다 직속으로 불러들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 한 마을
어떻게 보면 마을 정도 되는 그런 분을 불러드리겠죠.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뭐 3년 정도 선교 들어왔다가 잠깐 나가다가 다시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한국에서 그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하면서 이제 자기 세력들을 계속 불러들여가지고 한 보니까 현장에 한 20명 되면은 뭐 여자들이 미싱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미싱 작업도 하고 그 남자애들하고 있는데 보면 한 대부분 여자 10명에다가 남자 친구들 한 그런 스리랑카 애들 한 10대 명 이렇게 해서 20명 정도 되는 그런 생산 쪽에 있는데 대부분 다 그 친구들이에요. 한국인은 2명밖에 없어요. 저랑 그 형님하고 이제 둘이 이렇게 근무하는데 이제 보니까 아 얘네들이 다 이제 그래 세력화가 돼 있더라고요. 사장이 그걸 알고 쓰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이 머리에 좋은 거죠. 어저께 맞아 한국에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한국 사람들 기회를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그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기회가 없는 거죠. 그게 뭐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로서는 솔직히 좋은 게 없잖아요. 외국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내가 어느 정도 섞였으면 모르겠는데 그 회사는 한 90%가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으로 쓰는 거죠 그렇게. 예.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 쓰는 이유도 제가 봤을 땐 그런 거더라고요. 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끈앞풀 같은 게 다 있구나. 그 친구를 믿고 그렇게 해서 공수가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공장장을 그렇게 믿고 가는 거겠죠. 그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제 저기 하는구나. 한국에서 쓰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공장장이 한마디로 외국인이 스리랑카 친구였어요. 그 말 다 한 거죠 뭐. 예. 그런 회사에서. 예. 그래서 자존심이 있거나 이런 친구들은 못 버티는 거죠. 한국에서 진짜 뭐 힘없고 이런 친구들이나 그 친구 밑에서 이렇게 버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자존심 세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남 밑에서 일하는 것도 싫은데 정말 외국인 친구들한테 밑에서 지시받아서 일한다? 또 그 친구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한국에 많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한국인 자르고 자기가 외국에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제가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걸 한 10년 전에 15년 전에 느꼈거든요. 이미 그렇게 됐어요 지금. 예. 그 슬림베트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어찌됐든 제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뭐 인력 판이든 그 다음에 뭐 생산 쪽 판이든 지금 다 외국인 애들이 자리 잡고 이미 외국인 애들 마인드 자체가 얘네들이 뭐 20만원 30만원짜리에서 제가 박스 공장도 댕겨봤었는데 지들끼리 다 연결이 돼 있어 갖고 회사에서 막 밥도 차려먹고 그래요. 보면은 한번데 이제 그 무슨 이제 다 자기네 그 네트워크망 돼서 갖고 이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어디 박스 회사 가면은 20만원 더 준다더라 이런 거 해서 다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다가 저는 그런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일 강도도 자기들이 조율을 하는 거예요. 너무 빡세게 해주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돈 더 달라 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엄청 작은 애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 애들하고 순진한 애들이 아니에요. 바로 알다시피.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르면 당한다는 세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애들도 한국 사람을 이용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인력판이든 공장을 들어가든 여러분 항상 안 붙으실 수가 없어요 지금. 만약에 진짜 엘리트처럼 이렇게 뭐 사무직에서 IT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외국인들이 어디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친구들한테 이제 이용당하지 않고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진짜 세력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이제 만만치 않은 친구들이 많아요. 예. 그런 걸 좀 알고 일자리를 좀 구하시고 뭐 이렇게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력을 가시든 뭐 알바로 인력 하시든 직장을 가서 이렇게 하실 때 외국인 친구들도 은근히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그냥 만만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뭐 부리면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 주면은 뭐 좋아하고 이런 친구가 아니라 어떻게든 편하게 일하려고 그러고 그냥 한국인하고 똑같아요. 그냥 예. 똑같은 대우 받고 싶어하고 똑같은 돈 받으려고 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에요. 오히려 안 하고 예. 장갑 없으면 안 한다 그러잖아요. 저 장화 안 주면은 저 물속에 안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루 일당 14만원 받으려고 그러면 그리고 오히려 한국 애들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한국이 벌어졌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더라고요. 예. 이제는 진짜 인력판에서도 얘들이 일을 가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여러분 항상 지금 어쨌든 저희가 경쟁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항상 밑에 깔고 들어갔던 동남아 친구들도 이제 저희보다 못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시장 자체에서도 우리가 물론 동남아시아 뭐 베트남 같은 데 가서 거기서도 현지에서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뭐 필리핀 가고 하겠다 그러면 그럴 일도 쉽진 않겠지만 근데 이미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오히려 벌써 큰 소리 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면은 애들이 있어갖고 내가 좀 일이 편하겠다 이런 생각은 우산입니다. 지들끼리 형성해가지고 지들끼리 편을 먹어가지고 한국인을 부려먹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한국인이 부끄러운 그런 한국 나라인데도 그러니까 항상 그걸 경계하셔야 돼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실력이 좋으셔가지고
정말 걔들 완전히 부릴 수 있는 그런 접근을 아예 못하는 IT라든가 사무직에 접근 있지 않은 이상은 저처럼 그냥 저는 그런 데 못 가니까 지금 계속 얘네들하고 부딪히잖아요. 제 친구 같은 게 뭐 컴퓨터를 좋아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사무직에 그런 친구들은 아예 그들하고 부딪힐 일 없잖아요. 하이테크 라인 그런 백인 뭐 미국인 이런 친구들하고 어울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실력이 안 된다 치면 현장에서 저처럼 이런 뭐 동남아시아 친구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걔들하고 함께 같이 뒹굴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예. 제가 뭐 한 50군데 회사를 돌아다녀봤지만 저도 이제 계속 뭐 그런 식으로 돌아다녔더만 제가 사무실을 선호하지 않은 이상은 계속 그런 친구들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 그걸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역같이 꼬였냐 하면서 내가 뭐 이런 친구들과 어울려 인생을 살았냐 이렇게 그걸 생각의 마인드를 바꾸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먹 벗고 선다 그러면은 그냥 즐겁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끝이 안 보이는 거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 친구들이 그냥 우리 봉이 아닙니다, 지금. 예. 오히려 걔네들이 우리를 갖고 노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걸 항상 잊지 마시고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